어, 주제활동 평가 예시문 AI 빌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그 평가 기준, 수준, 그리고 예시문까지 AI를 모두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타이핑하는 것도 거의 없고 마우스 클릭만으로서 학생들의 예시문 일람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은 각 AI 제공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API 키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앱을 사용하려면은 API 키를 반드시 발급받아야만 됩니다. 이 API 키는 이 앱과 AI 제공사와 서로 연락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일종의 인터페이스입니다. 따라서 이 API 키는 일반적으로 종량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AI 제공사에서는 기본 요금을 일단 API 발급받을 때 기본 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이 앱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그렇게 많은 토큰이 소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이제 체험판입니다. 3학급, 전체 3학급 학급당 5명 이내로 제한을 둔 체험판이고요. 정식판으로 전환되면 학급수, 학생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식판 전환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아이디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미 인증번호를 갖고 계신 분은 그 아이디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은 바로 정식번호로 전환되고요. 만약에 이제 인증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인증번호 받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는 앱으로 연결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는 앱이 뜨거든요. 그래서 후원 시 아이디와 아이디를 입력한 뒤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처음일 경우에는 승인되기가 되고요. 승인 받은 후에는 바로 인증번호가 카피할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디를 넣고 인증번호 받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와 같이 인증번호가 생성되게 됩니다. 인증번호 복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닫기 하고 나오셔서 여기에 인증번호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그리고 인증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인증번호를 누르고 인증 신청을 했더니 이와 같이 이제 인증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죠. 확인 버튼 누르면은 이와 같이 이제 정식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메뉴 사이드바의 메뉴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시보드는 전반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주고 있고요. 여기에 교육부 주제활동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내장 데이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지침들이 주제활동에 관련된 지침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지침 안에서 AI가 예시문을 만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지침이 오류라든가 아니면 학년도가 바뀐다든가 해서 지침이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는 여기 다시 검색 버튼을 누르면은 AI가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 기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이드 메뉴로 가면은 이제 주제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이라든가 학년, 그다음에 주제활동 이름, 그다음에 목표, 주요 활동 내용, 그다음 참고 자료인데 이 참고 자료는 계획서 같은 것들인데요. 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넣으시고요. 안 넣어도 작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안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주제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주제활동의 주제라든가 목표, 그다음에 내용들이 입력되게 되면은 활동을 가지고 평가 기준 또는 평가 수준을 작성해 줍니다. 이것도 AI가 알아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만드는 평가 기준과 수준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마다 특징을 연결해 주면 바로 예시문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평가 영역 등록은 주제활동 아래 여기서 만들어진 평가 수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고요. 여기 와서 영역 추가로 새 영역을 만들어도 됩니다. 여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와 같은 메시지 창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 프리셋을 이제 생성하게 되는데 이 영역도 마찬가지로 AI가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생성하냐면요, 대시보드에 있는 교육부 지침과 그다음 주제활동 설정에서 주제활동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평가 영역에서 등록된 평가 기준과 수준을 이용해서 그에 어울리는 프리셋, 일종의 핵심 키워드라든가 태그를 만들어줘서 쉽게 학생들한테 입력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나는 뭐냐면요, 선생님들마다 고유한 문체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보통 하나에서 3개 정도, 하나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문장을 넣어주면 그 문장 스타일을 이 AI가 이해해서 학생들 예시문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훈련시키는 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입력란이 있고요. 이 학생 등록은 한글 문서에 있는 표라든가 그다음에 엑셀에 있는 문서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으면은 바로 학생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이와 같이 등록 창이 3가지 유형들이 나타나는데 상관없이 여기다 붙여넣으면 바로 학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예시문 생성, 이거는 학생 등록이 완료되면은 키워드를 학생에 대응하고, 그리고 평가 수준에 학생에 맞는 평가 수준을 선택해주고 예시문 생성을 클릭해주면 생성되게 되고요. 이 생성된 예시문을 이와 같이 예시문 일람표를 통해서 한꺼번에 일람표 형태로 볼 수 있고, 이거를 인쇄라든가 엑셀로 저장, 그 다음에 이제 워드로 저장해서 별도로 편집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검수는 뭐냐면은 이렇게 만드는 예시문의 특성과 이제 중복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사도 같은 것들을 이제 검수해주고, 만약에 비슷한 것이 있으면 이 중복란에 학생의 학번을 표시해줍니다. 따라서 그 학생을 찾아가서 새로 수정해줘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 파일 설정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앱이 구동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API 설정입니다. 이 API 설정에서 API 키를 AI 제공사에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이 키를 입력받은 제공사는 스스로 최신 버전을 알아서 등록해주고요. 만약에 이제 선생님께 원하는 모델이 따로 있으면은 목록에서 모델을 별도로 선정하셔도 됩니다. 제미나이와 챗GPT하고 그다음에 클로드, 그다음에 XAI, 글로까지 주로 많이 사용하는 4가지의 AI 제공사의 API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돈문인데, 이 돈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진행 과정이라는 좀 모르는 부분 있을 때 안내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데이터를 하나씩 넣어가면서 한번 예시문 작성 일람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PI 키를 입력해야 되겠죠. 이거 사용하려면요. 제미나이 API 키를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니까 자동으로 최신 버전을 이렇게 띄워주게 되죠.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는데요. 이 목록에서 선생님들 원하는 목록, 좀 저렴한 부분 것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성능은 떨어지지만 빨리 생성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 겸 해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해본 결과로는 최신 것이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생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키를 입력하면은 최신 버전을 자동으로 모델 목록에 이렇게 등록해 주게 되죠. 그리고 이 연결되면은 키가 잘못됐을 때는 연결이 안 되거든. 지금 현재 키가 정상이기 때문에 연결됐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정상이라는 표시를 해주게 되죠. 그다음 만약에 선생님께서 GPT를 사용하면은 이 GPT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을 요걸 선택해주면은 GPT를 선택하면은 사용되는 그 AI는 이 앱에서는 GPT가 사용되게 되는 거죠. 저는 제미나이를 넣기 때문에 이 사용하는 그 API를 이제 제미나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API 설정, 즉 AI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은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주제활동 설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활동에 이제 각각의 동아리 명이라든가 동아리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제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입력했습니다. 활동명은 인공지능 윤리탐구, 우리가 만들 미래라는 이제 소주제를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목표는 주제활동 목표를 이렇게 입력됐고요. 활동 내용, AI 활용 사례 조사, 윤리 쟁점 사례 분석 등등 이렇게 활동 내용들을 입력했고요. 참고 자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계획서 같은 걸 넣어줘도 되는데요. 사실상 이 두 가지만 넣어주면 나머지는 필요 안 넣어줘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인공지능 주제활동 명과 주제활동 목표, 그다음 주제활동 내용을 가지고 이제 평가 기준과 평가 수준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학생들 평가를 하면은 이 평가 수준과 기준은 이것도 AI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육부 지침 아래 이 활동명을 가지고 이제 AI가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만들 때 평가 수준을 3단계로 할 것이냐, 5단계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10단계까지 할 거냐, 이것은 자유롭게 선생님 선택하면 되고요. 5단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단계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평가 기준과 수준을 AI한테 작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했습니다. 이제 생성 중 하고 이제 AI가 이제 생성하게 되는 거죠. 잠시 기다리면은 아래쪽에 기준과 수준이 나타나게 됩니다. 완료됐네요. 여기 봤더니 인공지능의 사례 분석, 탐구 역량, 토론 참여 및 협력적 소통 태도, 합리적인 합의 도출 및 종합적 성찰 능력,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각각의 이제 수준을 이렇게 나눠놨네요. A에서 E까지 5개로 해서 소영역으로 윤리 쟁점 분석 및 법규 탐색 능력해서 A에서 E까지, 비판적 입장 정립 및 대안 제시 능력 A에서 E까지,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대영역 안에 소 영역으로 각각 수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이것을 사용하시려면 이 중에서 하나만 사용하겠다, 아니면 영역별로 첫 번째 것만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사용할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러면 대영역별로 하나씩만 이제 사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가 영역으로 이제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평가 영역은 바로 이 영역이죠. 여기 이 영역에 가져오게 되겠죠. 이를 보내주는 거죠. 주제활동에서 이제 선택한 거를 이제 평가 영역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만 하기로 했죠. 적용 했더니 평가 영역 3개 적용, 이렇게 메시지 뜨면서 평가 영역 등록에 가보면 요같이 세 개의 이제 기준이 이렇게 등록이 되죠.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이걸 다 지우고 영역 추가해서 이렇게 새로 추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게 수정도 가능하죠. 여기서 이제 수정하실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해서
이 단계라든가 단계를 10개로 늘린다든가 요 평가 수준도 내용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면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 평가할 수 있는 준비는 이제 다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수준을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제 프리셋이라든가 키워드를 생산해 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키워드 프리셋 생성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은 뭐냐면요, 평가 영역에 등록돼 있고 그다음에 주제 활동에 돼 있는 것을 기준으로 이 5개 영역별로 30개의 핵심 키워드 프리셋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30개의 프리셋도 상중하, 즉 A, B, C 3개의 그룹으로 상위권은 A 그룹, 중위 B, 하위는 20, C2로 해갖고 40, 20대 비율로 자동 생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I를 통해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성 중이라는 메시지 뜨죠. 한 10여 초 지나면은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약 한 20에서 30초 사이에 이제 모두 완료가 됐네요. 자, 위에는 그 메타 태그라고 해서요, 이 태그별로 아래에 있는 이 프리셋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프리셋을 하나씩 선택하기보다는 위에 있는 이 태그를 선택함으로써 같은 그 등록되어 있는 이 프리셋을 동시에 같이 등록할 수가 있게 되죠. 자, 해서 상중하로 A 그룹, B 그룹, C 그룹으로 4대 2로 이렇게 태그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례 탐구 및 분석력에서 30개의 프리셋, 이것도 상중하가 되겠죠. 비판적 윤리 성찰 능력 상중하. 자, 이렇게 해서 5개 영역에서 상중하 355, 150개 이제 프리셋이 만들어졌죠. 이제 또 제가 시작할 때 설명드린 건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마다 고유한 문장 스타일이 있는데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한 난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샘플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샘플 채우면은 샘플이 이게 이제 꼭 이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요것이 이제 어떤 거 일반적으로 주제 활동할 때 이 정도 수준이 될 거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문장으로 쓸만한 거를 한번 샘플로 넣어놨어요. 이 샘플을 가지고 여기다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해서 선생님 문장으로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로 이제 예시문이 작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해 주면은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은 다 된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학생 등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한 명씩 해도 되고요. 뭐 반을 추가해서 되고 하지만 이건 그냥 노가다죠. 그냥 타이핑을 하면은 일괄 등록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명단이 있고 그럼 일괄 등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일괄 등록 여기 와서요, 여러 가지 이제 포맷으로 된 것을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다는 이렇게 간단한 설명이 나오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이렇게 반과 번호, 이름으로 되어 있는 포맷을 복사했습니다. 자, 여기서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이게 엑셀에도 붙여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 적용하면은 이와 같이 1반, 2반, 3반 학생들 5명씩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전체 15명입니다. 작업은 1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 등록이 이제 완료가 됐죠. 그럼 이 학생들이 이제 전부 예시문 생성 대상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평가 예시문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반의 학생 5명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죠. 여기 2반일 경우는 그냥 2반 선택해도 되고요. 3반, 3반. 전체 보기면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요. 이제 1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반 5명 중에 김민준 학생을 우선 해보도록 하게. 김민준 이제 학생을 이제 예시문을 만들기 위해서 보면은 여기에 이 태그, 핵심 태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창들이 있죠.
이 학생에 맞는 키워드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한 서너 개 정도, 아니면 한두 개, 아니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선택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성취 수준을 등록했죠. 성취 수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A냐, B냐, C냐, A, 뭐 B로, 뭐 C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C, A, B로 선택이 됐네요. 그리고 키워드를 선택하는데 뭐 물리적 쟁점 인식이 예리하다, 아니면 좀 부족할 경우는 요거죠. 일관성 있는 논리 전개가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부족한 부분과 잘하는 부분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학생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태그를 선택하면은 태그에 이 학생의 수준을 보니까 C, A, B 보통이네요. 그럼 보통 쪽에서 정리를 차분하게 잘한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클릭해 주면은 이 태그와 연결되어 있는 이 키워드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선택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여기서 추가해도 됩니다. 이렇게 추가해주고 마라 쪽에 뭐 이거 추가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 학생이 이와 같은 학생의 핵심 키워드들 중에 이제 예시문 프리셋이라고 하죠.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기 기록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이 학생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항을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필요 없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요 사항들 중에서 위에 이제 요는 그 키워드, 그 다음에 추가 기록 없이 요 그 성취 수준만 선택해 줘도 예시문이 생성됩니다. 요에 맞게 생성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성취 수준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위에 이제 프리셋만 가지고는 이 학생의 예시문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 들어갔으니까요. 한번 김민준 학생의 예시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약 10초 가량 정도, 10초는 채 안 걸리나요? 가량 정도 되면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예시문이 이제 생성되죠. 글자 수 408자, 500자 이내에 이제 들어와 있죠. 이 학생만 쓰려면 복사해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재생성하고 싶으면 이렇게 재생성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그런데 이 문체에 이 문장이 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AI 가다듬기가 있습니다. 이 문자 가다듬기가 있어서 짧게 할 경우는 짧게 이걸 줄여주게 되고요. 길게 하면 좀 더 길게 만들어주고, 구체적으로 하면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더 추가해주게 되고. 그런데 이제 성장 중심은 뭐냐면 좀 부족한 학생들이 뭐가 부족하다, 뭐 노력해야 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장 중심 문장으로 이제 바꿔주죠. 원래 성장 중심 문장으로 예시문을 만들지만요, 혹시나 더 필요할 경우는 성장 중심으로 클릭해주면 이 문제가 뭐뭐가 부족한 부분을 노력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표현 수나 이게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개개인을 이렇게 등록해주면은 학생들을 다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다 등록하기 어렵죠. 사실은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학생 평가라는 것은 뭐 뭉뚱 해놓고 학생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무작위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등록해주고 그 다음에 수준을 입력해주면 학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개인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예시문 1단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김민준 학생의 예시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학생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요. 일괄로 생성할 때는 성취 수준은 반드시 입력해 줘야 된다겠죠. 그래서 이제 박지우도 성취 수준 BAA 아니면 뭐 논리적 사고, 뭐 최혜진 D 좀 부족한 부분이죠. 보완 필요한 학생. 그럼 이 보완은 성량형으로 이제 바꿔주게 되죠. 정도윤 이렇게 B, A, B 이렇게 성취 수준을 모두 등록해주면 자동 생성이 가능해집니다. 자, 반일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일괄로 생성되는데 한 학생당 약 10초 정도 걸리니까요. 30초, 50초 정도면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괄 생성하면은 여기에 이미 약국 1번 학생 김민준 학생이 이미 만들었죠. 그래서 그 학생에 덮었을 거냐 아니면 건너뛸 거냐 이런 걸 묻는데요. 뭐 이미 만들었는데 뭐 덮었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은 아니오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학생 빼놓고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요 이제 메시지창 진행창에 1번 이서연 학생을 지금 현재 AI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만들었네 벌써.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모두 다 이제 완료가 됐네요. 자, 그럼 일람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람표에 5번 볼게요. 다 만들어졌네. 그렇죠? 5명. 저 일람표를 이제 워드로 보낼 수도 있고 PDF로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글로 보낼 수도 있고요. 인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이 자리에 직접 수정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인쇄가 되겠죠. 그리고 저 문서로 저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제활동, 자유학기 주제활동이라든가 그 교과별로 학생 팀별로 하는 주제활동,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주제활동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이런 것을 이 앱을 통해서 좀 더 편하게 예시문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검수 한번 볼게요. 자, 이상이 없네요. 그렇죠? 누락이 10명 있는데 이거는 2반과 3반 5명의 학생들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락이 나오고요. 중복은 현재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API 키를 가지고 간단히 마우스만 가지고 학생들이 예시문을 생성하는 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앱에 이제 테마도 이렇게 필요하시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그 테마로 이렇게 변경하셔서 사용하도 이제 괜찮겠죠. 저는 의외로 이제 이 세피아가 부드러우니 괜찮더라고요. 자, 두서없이 설명드렸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거 부탁드리고요. 사용하시다 조금 어려운 거라든가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쪽지 남겨주시면은 차기 업그레이드 할 때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빠졌네요. 이와 같은 작업을 저장하게 되죠. 저장 버튼 누르면은 저장해 뒀다가 언제든지 불러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장할 때 여기 보면 API 키를 포함해서 저장할 거냐 아니면은 제외하고 저장할 거냐 이거 꼭 저거 하시고요. API 키는 본인의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타인한테 노출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과금될 수 있으니까요. 본인만 사용해서 별도로 가지고 다니시고요. 한번 그 본인 PC에 API 키가 저장되면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할 때는 항상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다른 PC로 옮겨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USB에 담아서 다른 PC로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API 키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런 때 저장해서 키를 포함해서 저장해서 불러오면은 이제 여기서 열기죠. 열기를 불러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앱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